자, 378페이지야. 7번 타이틀이 뭐죠? 왜 가등기가 필요할까요? 제가 한 번은 설명한 것 같은데요. 자, 갑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너가 1억을 준다면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마. 좋다. 그러면 두 사람 간에 뭐가 체결됐어요? 계약.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계약을 매매 계약 그럽니다. 매매 계약은 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저 건물에 대해서 뭘 넘겨받아야 되죠?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자, 봤더니 계약금은 5월 1일 날, 6월 1일 날 중도금, 7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 항변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잔금 치르면서 뭐하고 넘겨받겠어요? 물건의 인도야. 자, 이렇게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5월 1일일까요? 7월 1일일까요? 몇 조? 186조.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는 날이 만약에 7월 1일 날 막 버렸다면 구별하게서 7월 4일이라고 치면요. 등기를 마치 맺힌 날 7월 4일 날 을이 뭐가 되는 게 소유자가 된다고요. 자,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다. 을은 무슨 권을 가져요? 소유권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어오면 등기에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현재 며칠이다? 5월 1일 뭔만 넘어갔다? 계약금만 넘어갔다. 을은 무슨 권을 가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들어갔는데? 뭔가 갖긴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유자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만 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법만, 청구권만 가는 거지. 아직 소유자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청구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잖아요. 자, 두 가지 예를 나눠서 볼게요. 병이 갑한테 찾아오는데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5월 14일 날 찾아와서 나한테 2억에 팔아라. 좋다. 그러면 제1매매 이게 뭐가 됐어요? 제2매매 이중매매죠. 자, 이 매매계약을 했다. 이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중매매 하더라도 아직은 갑거니까 이 이중매매 유효잖아요. 자, 여러분이 갑입니다. 등기를 을한테 넘기겠습니까? 병한테 넘기겠습니까? 을한테는 얼마에 팔았고 1억, 여기는 2억이잖아요. 누구한테 넘겨줘요?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찾아와서요. 너는 계약서를 5월 14일 날 썼지만 나는 며칠 날 썼다? 5월 1일이다. 내가 앞서니까 내 거니까 내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놔라고 하게 되면 병이 을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모의고사 보면 민법 점수 20점 못 넘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 4월달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민법이 점수가 20점 넘느냐 못 넘느냐는 뭘 알아야 되냐면 물권과 채권을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병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등기를 갖춘 물권자, 물권자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누구에게만? 그 계약 상대 갑에게 주장하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 것 떼는 거예요? 병 것 떼는 건데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날짜를 잘 보시라 했거든요. 5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계약을 5월 1일이고 중도금이 며칠 날 넘어갔어요? 6월 1일이었죠. 5월 14일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근데 우리가 계약서에 뭐라고 됐냐면 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뭐하고 계약금 배액을 정오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했으면 갑은 을에게 얼마 넘겨주는 거예요? 1,000만 원 받은 거에다가 그거 안 썼네요.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천, 잔금 5천만 원. 그러면 얼마? 2천인데 내 돈은 1,000 더 주는 거죠. 1,000만 원은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계약을 뭐 했어요? 해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이 뭐가 됐으니까. 해지가 돼서 아무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을은 얼마 받고 끝난 거예요? 1,000만 원 더 받고 끝난 거죠. 자, 그 사이에 이
집값이 5억이 됐습니다. 누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갑은 1억 받을 거 2억 받았잖아요. 누가? 우리 물건 잘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뭐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청구권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소유권도 받지 못하고 돈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는 결과가 됐잖아요. 자, 하나 바꿉니다. 중도금이 6월 1일 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이 6월 14일 날 왔습니다. 2억에 팔아라. 여러분 같으면 계약서에 도장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 나는 물건을 한 번 팔아갖고 또 판다고요? 찍었습니다. 등기 누구한테 넘겨줘요? 병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때 을은 역시 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없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차이에요? 계약금 해제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인데 이미 중도금 지급 후니까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은 뭐 한 거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채무 불량이기 때문에 이때 을은 갑에게 뭐 하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은 몇 푼 받을지언정 물권은 넘겨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뭔 잘못했어요? 우리 뭐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민법이 한마디 건네줬습니다. 을이 아직 물권자가 아니라 뭐에 지나지 않지만 채권이지만 이 등기에 대한 순위를 뭐 해야 되겠다? 보전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뭐밖에 없어도 청구권밖에 없어도 미리 뭔가 해주는데 그게 뭐가 돼요? 가등기야. 그래서 앞으로 가등기란 말 나오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가등기? 청구권을 갖는 사람이 다음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가등기라고요. 그래서 자, 계약금 치르고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을 앞으로 뭘 해놓는 거야? 가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소유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계약금만 갖지 아직 잔금이 안 넘어갔잖아요. 자, 이걸 뭐라 하냐면 가등기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없다. 가등기에서도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요. 소유권 안 넘어갔잖아요. 권리 변동 효력이 없다고요. 자, 또 하나. 병이 또 찾아왔습니다. 징그러운 놈이죠. 자, 해서 2억에 팔고 자, 갑에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면 이 등기를 자, 이제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등기관은 수리 받아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이 등기 신청을 각하할까요? 자, 힌트 드리면 지금 누구 거예요? 을은 뭐에 지나지 않아요? 청구권이죠. 따라 아직은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갑은 병에게 처분하면 이런 등기를 뭐 해서는 안 돼요?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는데 이걸 이제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하냐? 가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가등기가 있더라도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처분 금지 효력이 없다. 그럼 누구 거 된 거예요? 병 거 누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겠어요? 병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요? 그럼 가등기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자, 이분이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본등기를 할 때 여기다가 7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우리 등기가 종이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자,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기를 커서로 블럭 잡습니다. 엑셀 써보셨습니까? 엑셀이 자동차 엑셀 말고요. 한 줄 삽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번호가 몇 번? 5번. 이분은 6번. 자, 소유권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 병의 등기는 해서는 안 될 등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7번 뭐가 나오는 거야? 6번 등기를 뭐 하는데? 말소하는데 누가 말소하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한다고요. 그럼 누구 것 되는 거예요? 을 것 됐잖아요. 그럼 병은 그제서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잃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다음에 하게 될 본등기 뭘 보존하는 게? 순위를 보존한다고요. 그럼 이 가등기 왜 시험에 늘 나오냐면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 있는 물건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함부로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지금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있을 때는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중개에서는 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등기 있더라도 등기는 받아준다더라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뭐 하면 본능결하면 내 건 직권 말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중개사라면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얘들은 가라. 위험하니까. 안 하게 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안 나온다고요. 특약을 잘 써야 되겠죠. 좀 값을 잘한다 그러면 잔금 지급할 때까지 가등기를 뭐 하기로 한다. 말소하기로 한다. 못 믿겠다.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더 못 믿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계약금 뭐 하면서 주는데 값한테 안 주고 가등기를 먼저 뭐 해라. 말소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 그런 장치를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여기서 뭐 하는 게 깜빡하다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직권 말소당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중개사한테 뭐 묻는 게 책임 물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가등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순위가 뭐하지만 보존되는 거지만 제3자 입장에서 뭐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이런 거 할 때는 뭐 하는 게 처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시험에 나온다고요. 민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등기법에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가등기는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뭐밖에 없더라도 청구권밖에 없더라도 미리 하는 게 뭐다? 가등기다. 자, 오른쪽 봐보십시오. 자, 가등기 하나 보이는데 순위번호 4번은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김갑동. 순위번호 5번 등기 목적의 형광펜 넣어보십시오. 어느 단어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가등기인데 청구권도 다양하거든요. 무슨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등기 원인에다도 포인트 넣어두십시오. 등기 원인이 뭐야? 매매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고, 자, 소유자로 됐습니까? 가등기권자로 됐습니까? 아직 소유자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등기권자 누구다? 정을동. 지금 가등기권자 을동이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등기 소유권인데 자 중간에 등기 봐보십시오. 쭉 보신 다음에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땅사랑은 무슨 권자예요? 땅사랑. 보고 읽어주시면 앞에 가등기권자 돼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주로 이겁니다. 무슨 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무슨 청구권? 이전 청구권인데 이론상으로는 자 거기 지금 등기 목적 잘 봐보십시오. 무슨 권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무슨 청구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요. 그러면 땅사랑이는 지상권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 사람 무슨 권만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만 가지고 있고 이분은 본등기 하면 뭐가 될 사람이야? 지상권자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인문서인데 왜 넣어놨냐면 이건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물론 실무상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90%입니다. 근데 사고를 넓혀 두시라고요. 가등기는 갑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을구에도 나오고 무슨 권에 대해서도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할 수 있고 이분은 지금 지상권자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고 장차 본등기라면 뭐가 될 사람이야? 지상권자가 될 사람도 미리 뭐 할 수 있구나. 가등기 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 밑에 한세월이라는 사람은 무슨 권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부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자, 조건이 뭐죠? 소방도로 개설이야. 자, 소방도로 개설돼서 땅 살려면 땅값 오르고 안 팔겠죠. 그러면 지금 한세월은 뭐 하겠어요? 나는 한세월 기다리겠다. 지금 뭐 해놨다가 가등기 해놨다가 다음에 뭐가 개설되면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뭐 받겠다. 소유권을 이전받겠다. 그러면 책 내용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조건부일 때도 받나 가등기 할 수는 있겠다 말이고요. 하나를 넘겨보십시오. 자, 순위번호 5번인데 자 거기 원래 순위번호 4번 소유자가 누구예요? 한승원. 가등기권자 한강이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강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승원 소설가의 딸입니다. 요즘 소설책 읽어본 지 얼마나 되셨죠? 그래서 연말연시에는 시집도 하나씩 사서 보시고 소설집도 하나씩 사서 보시라고요.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 예약이다 형광펜 하시고요. 한 장 앞으로 가서 정을동의 원인은 뭐였어요? 매매 계약이죠. 자, 그러면 민법 시간에 거기까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갑과 을 간에 뭐 하냐면요. 매매 예약이다.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걸 5억에 사고 팔기로 뭐 하는 거예요?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매매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무슨 권을 가져요? 매매 예약이라는 게 야, 우리 다음에 뭐 하자. 다음에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뭐 했어요? 약속만 했잖아요. 그럼 이때 자, 오늘 5월 1일 매매 예약을 했다. 을은 무슨 권을 가져요? 지금 매매 예약을 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됐는데 청구권은 언제 나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뭐가 나와요? 청구권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현재는 청구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권을 가져요? 아직 어려운 말이죠. 이분은 아직 이것만 하는 거죠. 예약 완결권이야. 그러니까 매매 예약을 했단 말은 다음에 매매 계약 할 것을 뭐 했을 뿐이야. 약속했을 뿐이고 지금 매매 계약은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고 이분이 다음에 뭐 행사하면 야, 우리 약속한 대로 계약을 할까? 라고 행사하면 이때 뭐가 돼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청구권이잖아. 그러면 오늘 현재 5월 1일은 청구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럴 때도 가등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거기 첫 번째 줄 디귿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80페이지야. 첫 번째 줄 제일 위에 첫 줄이야. 디귿번. 첫 번째 줄이 잘 해석을 못 하시네요. 첫 번째 줄은 그 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걸 말합니다. 장래 있어서 확정할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지금 이걸 딱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아까는 무슨 계약이 있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나오고 막바로 뭐였어요? 가등기라지만 뭐 하더라도 매매 예약을 하더라도 아직 청구권 안 나왔잖아요. 예약 안결권만 있게 되고 다음에 우리 매매 계약 할까라고 형성권 행사하면 그때 뭐가 나는 게 청구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현재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 언제 정해질 것도 장래 확정할 청구권도 말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경매 같은 거 하다 보면 가등기 할 때 원인이 매매 계약이냐 매매 예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원인이 뭐였다? 매매 예약인데 이걸 법조문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장래 확정할 청구권.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예약일 때도 말한다. 가등기 할 수는 있다고요. 자, 그 정도 등기 보시는데 자, 거기 중간에 있는 건 이번에 어려우니까 놔두시고 밑에 순위번 5번 봐보십시오. 가등기권자가 누구예요? 정을동 5-1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등기 목적에 5번부터 나오는 거 형광펜 하면서 쭉 읽어보십시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는 누구다? 문정동. 자, 그걸 여기다 옮겨볼게요. 자, 가등기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소유자는 누구고? 갑. 자, 가등기 누구? 을. 가등기 병. 가등기 누구죠? 정. 자, 거기 교재에서 중간에 리을번과 미음번을 묶어보십시오. 리을은 제목이 뭐예요? 이중의 가등기고 미음은 가등기의 가등기인데 자, 여기서 하나는 이중의 가등기고 하나는 가등기의 가등기입니다. 한번 찍어보십시오. 하나는 이중의 가등기고요. 하나는 가등기의 가등기야. 짝꿍한테 설명은 못하겠지만 느낌은 오죠. 어느 게 이중의 가등기예요? 자,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죠? 5번. 이 사람은 갑과 을이 매매해서 가등기를 했죠.
가등기 하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갑은 이렇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계약금만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건데 이것도 누가 해주고 갑이 해주고 이것도 누가 해줬어요? 갑이 하기 때문에 무슨 가등기가 되는 게 이중의 가등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다만 이분은 위험한 게임을 하는 거죠. 이분이 뭐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A는 뭐 당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 당할 뿐이고 가등기 떠라도 이중의 가등기 나올 수는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사람 가등기는 이거 번호를 잘 봐야 되죠. 번호가 몇 번이야? 5-1번이야.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 누구랑 지금 계약서를 썼겠어요? 으라고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뭘 판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청구권을 팔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권자도 뭐 하는 게 다시 가등기를 낼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등기인데 교재에서 5-1번이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5-1번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걸 우리가 줄여서 부를 때 뭐라는 게 가등기인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정에게 뭘 판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양도한 거야? 청구권 채권을 양도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몇 번이 되더라? 5-1번이야. 이건 약간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4, 5, 6, 7번인데 가등기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만 이름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5번, 6번 이 중에 가등기도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말소당하는 건 별개 문제고요. 하지만 가등기권자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니까 뭣도 나오고 가등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가등기 일반적인 부분이 이제 쉬운 거 봐볼게요. 오른쪽 가서 제목 보시면 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가등기 신청 절차인데 자 그리지 마시고 그냥 보면서 따라 모십시오. 나중에 또 기본사 할 때 또 자세히 볼 거거든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가등기가 나오려면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신청하겠습니까? 당연히 원칙이 뭐겠어요? 공동 신청인데 이렇게 가등기 마치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잖아요. 가등기는 지금 순위를 보존할 때 급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걸 받아줍니다. 너가 뭐 해도 된다. 단독 신청해도 뭐 해주겠다. 가등기를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갑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보시면 두 가지 뭐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갑한테 가서 뭐 받아와라. 승낙서 받아오고 인감도장 찍어오면 네가 혼자 와서도 뭐 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자, 거기 책 보면서 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가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강의 들을 때는 다 알아듣겠는데 책 보면 못 읽겠더라. 이 말은 이 말과 책에 있는 말이 연결 과정을 누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여기서 나 갑과 을이 가는데 누가 와도 된다. 을이 와도 된다. 갑한테 뭐 받아오면 된다. 승낙서는 이제 책에는 갑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읽을 때요.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모르면 이제 꽝이 되는 거죠. 자, 책에서 누가 여기서 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을이 되고 가등기 의무자가 누가 되겠어요? 갑. 그래서 을 너 마음 급하지. 갑한테 가서 뭐 받아와라. 승낙서 받아오면 단독으로도 가등기를 해주겠다고요. 근데 또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갑이 공동 신청 안 해주고 뭐도 안 써줘요. 승낙서 안 써주면 물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뭐 받을 수도 있어요. 판결 받느라고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밖에 못 한다면 가등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법이야. 가등기는 급할 때 하니까 이거 없이 간단한 또 방법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법원에 뛰어가서 일러버립니다. 뭐라고 일러버리겠어요? 이때는 정식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뛰어가서 일러버립니다. 저놈이 뭐 안 해줘요. 판사가 읽어보고 일주일에서 10일이면 나옵니다. 뭐 내려주는 거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이거 받아다가 의리마하는 게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요. 오늘은 이런 말을 못 외우시더라도 가등기도 뭐가 원칙이지만 공동이 원칙이지만 가등기 성질상 뭐도 받아주더라. 단독 신청도 인정이 된다고요. 자, 가로 4번은 넘으시고 가로 5번 제목이 뭐예요? 왜 이게 나오냐면 자, 이분은 꿈을 꾸겠죠. 무슨 꿈을 꾸겠어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뭐가 된다. 본능기가 된다. 근데 일이 꼬여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저 가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계약이 뭐가 됐으니까 깨졌으니까 이 가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 가등기는 뭐가 되겠어요? 말소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번호 몇 번? 6번. 말소할 때는 콕 찍으라겠죠. 몇 번 말소? 5번 가등기 말소인데 물론 공동 신청 누구랑 누구랑 갑과 을이 공동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가등기는 효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자, 아까 가등기 할 때 단독을 인정했다면 가등기를 뭐 할 때도 말소할 때도 단독인데 이때는 크게 두 사람 다 가능합니다. 어느 날 을이 찾아옵니다. 을이 찾아와서 내가 바로 누구다? 을이다. 내 가등기를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 이 가등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을을 위한 거죠. 자기가 가서 자기가 뭐 하는 게 가등기 말소 받아준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을이 아까 언제는 움직이겠어요? 가등기를 할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겠지만 가등기를 뭐 할 때는 말소할 때는 이분이 할 수 있다고 법에는 냈지만 현실적으로 이분은 거의 안 하겠죠. 이때는 누가 급하겠어요? 자, 형평에 맞아야 되잖아요. 아까 가등기를 할 때 했다면 이거 뒤집어져요. 갑이라는 사람도 을한테 가서 뭔만 받아오면 승낙서만 받아오면 갑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 거기 가등기 말소에서 2번의 기억반 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등기 명인 을을 말하는 거죠. 을 지가 가서 지 가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단독 말소하고. 자, 니은번 가등기 무자 거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갑은 가등기 명인 누구? 을에 뭐 받아오면 승낙서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고요. 디귿번은 제3자인데 그건 다음에 보기로 일단 여기서 이 정도만요. 가등기는 신청할 때 뭐가 원칙이지만 공동이지만 나올 때도 단독, 말소할 때도 뭐 한다. 단독의 특례를 인정해 준다고요. 반면에 이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자, 가로 6번 제목이 뭐예요? 자, 가등기가 본등기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의 기억과 니은을 읽어보시고 국어 실력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은 시험장 갈 때까지 100번 듣습니다. 민법에서 30번, 등기법에서 70번이야. 그래도 9월 달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10월 달까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자, 갑이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다. 일이 잘 풀렸다. 본등기를 하고자 한다. 당연히 공동신청. 권리자는 누가 되고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갑. 소유권 넘어가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초딩도 아닌데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자 이거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중개했다면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여러분이 지금 중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했을 때 뭘 다 조건 달았겠어요? 가등기 말소를 조건 달았겠죠. 자, 그럼 이거 잔금 치른 날 여러분 사무실에 이제 누가 와요? 법무사 사무장이 없나? 그럼 이때 법무사한테는 몇 건의 등기를 맡기겠어요? 2건이야. 뭐 말소하면서?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이 2건을 맡기잖아요. 근데 법무사 사무장이 초짜라서 사무실에 가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몸만 대고 소유권만 넘어오고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됐다고요. 그리고 병이 깜짝 놀라서 중개업소 갔더니 중개업소가 문 닫고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가등기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 건데 살아있는 건데 지금 이제 사기 당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본등기라고 한다. 그럼 누가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소유권 이전. 권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소유권자 되는 을이 되겠죠. 의무자는 자 지금 이 상태입니다. 가등기를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지금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소유자는 병이죠. 그럼 이때 의무자는 갑이 되느냐 병이 되느냐 누가 의무자가 되느냐 책이 뭐라고 되겠죠. 했더니 어떤 분이 누가 되든 뭔 상관이냐. 자, 왜 이게 시험에 늘 나오냐면요. 이때 인감증명은 갑께 들어올까요? 병께 들어올까요? 위임장은 누구께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등기에서 누가 의무자인지를 정하는 건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병이 의무자로 간 다음에 유임장 누구 거 돌아야 되고 병거, 인감도 병거, 등기필명모도 병거 돌아야 되잖아. 하지만 의무자를 누구로 보면 갑으로 보면 들어갈 서류가 다 달라지잖아요. 시험에 늘 이건 묻는 이유가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서류가 다 달라지는 문제가 되잖아요. 자, 우리 판례는 누구를 의무자로 본다. 사실 갑을 의무자로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 거예요? 병거잖아요. 근데 왜 갑이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끼리는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양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7번 이 6번 등기를 뭐 하는 거야? 등기관이 뭐 할 건데 직권 말소할 건데 말소 당할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등기 당시 전 소유자 누가 갑을 의무자로 본다고요. 그럼 이때 법무사는 이런 상태 유임장은 누구께 필요한 거예요? 갑께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의무자 누구로 가등기 당시 전 소유자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권 말소 되는데 자, 책 읽었으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 당하는 거죠? 직권 말소 당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의 승낙서는 첨부가 돼야 되겠죠. 아니 직권 말소 당하잖아요. 신청도 안 했는데. 좀 밀어붙이면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면요. 을은 누구한테 찾아와서? 병한테 찾아오겠죠. 뭐 주라? 승낙서 주라. 못 주겠다. 그러면 한 대 때리면 돼야 안 돼. 소송 가야 되잖아요. 판결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판례 입장은 그거죠. 너는 들어올 때 뭘 보고 들어왔으니까 가등기를 보고 들어왔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할 필요도 없다.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누구 것 해버리는 거 을 것 되잖아요. 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누구 잡으러 가야 돼요? 갑 잡으러 가야 되죠. 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났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결국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면서 그러겠죠. 앞으로 가등기 셈 절대로 뭐 안 한다.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니은번이 민법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병은 지금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면 가등기 쓸 때는 확실하게 봐야 돼. 가등기 말소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중개사도 뭐 하는 게 책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니은번 여러 번 나올 말이고요. 자, 가로 7번은 제목 목차를 잡아보십시오. 7번 제목이 뭐예요? 본등기와 직권 말소인데 동그라미 1번 제목만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번에는 그림으로만 기억하십시오.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하기 전까지 다른 등기가 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되어 있고 아직 뭐 하기 전에 본등기 하기 전에도 이론상은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하겠냐면 본등기를 했다면 지금 순서는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3번인데 이 사람의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고요. 그럼 누가 순위가 빨라져요? 본등기 순위 빨라지는데 그럼 이 중간에 있던 건 누구한테 밀려요? 가등기한테 밀리잖아요. 이 중간에 있던 등기는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1번은 제목이 뭐였죠? 직권 말소. 2번은 그래서 대놓고 직권 말소하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돼. 이 중간에 있던 게 본등기하고 뭐 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면 그때는 양립할 수 없단 말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얘가 빠르니까 이 중간 등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되지만 성질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양립할 수 있는 등기도 있거든요. 양립할 수 있을 때는 뭐 하는 게 아니고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면 돼요. 후순위로 밀리면 된다고요. 자, 먼저 직권 말소 봐볼까요? 자, 가등기, 본등기 전에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다. 이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소유권은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등기는 뭐 한다. 직권 말소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만에다 세모하시고요. 다만. 중간 등기더라도 뭐 할 수 없는 등기도 있다.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도 있다. 에다 밑줄 치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지금 뭐냐면 양립할 수 없으면 뭐 당하는데 직권 말소 당하는데 성질상 양립할 수 없더라도 뭐 한다. 손댈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기 너무 빠른 거고 일단은 요 목차만 잡으시라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제목은 뭐예요?
거기 등기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순위번호 8번 소유자 누구예요? 홍길동. 자, 9번부터는 접수일자 잘 보십시오. 먼저 가등기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가등기 권자는 누구였다? 나연명. 자, 나연명이 소유권이 먼저입니까? 무대뽀 소유권이 먼저입니까? 순위번호 10번. 소유권 이전 접수 연도가 몇 년이야? 2011년이고 나연명이 본등기는 몇 년이야? 그러니까 딱 이 순서인 거죠 지금. 그래서 나연명이 가등기는데 무대뽀가 뭐 한 거예요? 보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연명이가 뭐 한 거예요? 본등기를 했는데 보면 그럼 이제 나연명도 소유자, 무대뽀도 소유자인데 무대뽀는 순위번호가 몇 번이고 10번, 나연명이는 9번 누가 없어요? 그래서 순위번호 11번 별표를 하시고 몇 번 말소? 10번 말소 콕 찍어줘라 그랬죠. 접수일자가 없다는 말은 직권을 했다. 직권을 하게 되면 뜻을 밝히죠. 뭐라고 뜻을 밝혔어요? 몇 번을 빠뜨리지 마시고요. 몇 번 했더니 9번 가등기에 본등기 했더니 나연명이도 소유자, 무대뽀도 소유자, 무대뽀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2012년 3월 5일 날 뭐 했다? 말소 등기를 하게 됐다고요. 이럴 때 무대뽀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고. 이미 무대뽀는 뭐 보고 들어왔으니까. 나연명이 가등기를 보고 들어왔으니까. 가장 많은 게 소유권이고 소유권 가등기는 이렇게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립할 수 있는 등기도 있거든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후순위에다 포인트 두시고 세 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그림이 칠판에 나올까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립할 수 없으면 누군가는 강릉 앞바다 빠져야 됩니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등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금액은 5억짜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등기가 지금 무슨 가등기죠?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 사람은 저당권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가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구권이고 아직 저당권자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B는 돈을 빌려주고 막바로 저당권 등기 3억짜리 됐습니다. 현재 1번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 아직 뭐에 지나지 않고 가등기니까 아직 저당권자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뭐 해야 저당권자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1번은 누가 돼요?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B의 저당권. 그런데 A의 저당권하고 B의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은 배타적인 물권입니까? 비배타적인 물권입니까? 여러분의 이런 태도는 저한테 아주 배타적입니다. 근데 저당권은 뭐 하는 거예요? 교환가치만 지배하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비배타적이기 때문에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몇 번? 1번. 이 사람은 B번이니까 이 사람이 먼저 배당 받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1번 되고 이 사람은 B번은 1순위에서 몇 순위로? 그리고 나서 이 등기를 직권 말소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경우에. 저당권 가등기에 저당권하고 저당권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던 등기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등기가 때 순위만 봐면 돼요. 후순위로 밀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하게 되면 그냥 이 말 나오거든요. 가등기랑 본등기라면 중간 거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저당권 가등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거든요. 민법연수로 뭘 가정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 가등기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직권 말소하지만 등기법 문제를 풀 때는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가등기는 소유권도 있을 수 있지만 뭐도 가능한 게 저당권이기 때문에 구별하실 때 양립할 수 없으면 뭐하고 직권 말소, 양립할 수 있다면 그때는 말소의 문제 아니라 뭘로? 후순위로 가면 된다고요. 목차를 그렇게 잡아두시라는 거고요. 자, 반면에 8번 촉탁은 가볍게 봐볼까요? 자, 아래쪽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예요? 한석규. 순위번호 4번 가압류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청구 금액에다 형광펜 하시고 청구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1억이야. 채권자 누구예요? 설계연구. 자, 여러분이 물건
접수받아서 등기를 떼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매수인에게 뭐라고 브리핑하시면 돼요? 너도 눈이 있으니까 볼 줄 알지. 자, 됐다. 도장 주라 그러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뭐라 하겠어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중개보수는 안 줘도 되지. 자, 오른쪽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4번 가처분 형광펜 하시고, 자, 피보정 권리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피보정 권리, 보전을 받고자 하는 권리고요. 금지사항 4글자에다 형광펜 하시고, 자, 아까 왼쪽은 뭐였죠? 가압류. 오른쪽은 가처분. 이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요 정도만 받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뭘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을 4월 1일 날 건다. 판결은 12월 달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피고가 건물을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원고가 뭘 받더라도 판결 받더라도 이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등기하고 유사하면서 이겁니다. 자, 소송 걸었는데 판결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때 판결 효력을 미리 봐야 돼요. 이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보존하겠다? 판결의 효력을 미리 보존하겠다고요. 자, 그걸로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인데 오늘은 이렇게만요. 가압류는 돈 문제로 소송 걸 때는 가압류로 갑니다. 내가 소송을 걷는데 너 빨리 1억 갚아라. 그럴 때는 미리 뭘 거는 거예요? 가압류로 간다. 그래서 판결 받는데 자 4월 1일 전에 미리 법원에 가서 한 3월 20일쯤에 법원에다 뭐 신청하는 거예요? 가압류 신청한다고요. 가압류는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요? 돈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왼쪽 페이지 청구 금액 얼마짜리였어요? 가압류는 돈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갑과 간에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분이 등기 서류를 안 넘겨준다.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을은 무슨 권을 갖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뭘 갖는 게?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아닐 때는 뭘 거는 거예요? 가처분이. 아까 어려운 한자 이게 있었죠.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가 가처분했는데 가처분인데 이게 받을 피자입니다. 가처분으로 보전을 받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돈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오늘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요. 가압류는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소송 걸 때 미리 거는 게 뭐가 되고 가압류고, 돈 이해 문제로 소송 걸 때는 뭘 건다? 가처분을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가처분 걸 때는 뭐가 나오냐면 돈이 나올 게 아니라 네 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 거는 거예요. 채권자 을이 소유자 누구에게 갑을 상대로 소송 걸기 전인데 피보정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야. 을은 갑에게 무슨 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 안 넘겨주니까 먼저 뭘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갑과 을 간에 매매했다면 을이 무슨 권을 갖는다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 이분이 서류를 안 넘겨준다. 그럼 뭘 걸어야 되는데? 소송 거는데 판결 받을 때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미리 뭘 거는 거야? 가처분을 이렇게 걸어놔야 된다고요. 그럼 가처분에서 보여줘야 될 게 채권자가 누군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피보정 권리가 뭔지도 봐야 돼요. 보여주는데 거기에 금지사항이 뭐라고 써졌어요? 양도도 하시면 안 되고 담보 설정하셔도 안 되고 일체 뭘 금지해달라? 처분의 일 금지해달라. 결국 이 말이죠. 내가 갑을 상대로 뭐 하는 중이니까, 소송하는 중이니까 이분은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가처분을 걸어놓은 때가, 자, 날짜로 볼게요. 아까 날짜 3월 20일에 걸었습니다. 자, 한참 소송 중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나한테 팔아라. 자, 갑이 병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갑과 을이 뭐였죠? 소송 중이죠. 근데 갑이 병한테 이거 나한테 사라. 병이 등기를 떼보더니 아니 뭐가 걸려 있어요? 병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가처분 있는 땅을 나한테 팔려고. 갑이 물어봅니다. 너 가처분이 뭔지 아니? 몰라. 그랬더니 갑이 그냥 믿고 사.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 지금 누구한테 팔고 병한테 팔고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면 이걸 수리 받아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각하할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가 됐죠? 옹고, 갑이 뭐가 돼요? 피고, 이 사람이 민법을 하면 뭐가 되고 매순이 되고 등기라면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책 읽다 보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이면서 뭐가 되고 매수인 그리고 옹고 이 사람 뭐가 돼요? 피고이면서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뭐가 돼? 매도인이야. 어떤 분이 보고 6명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인데 2명인데 거기 사안에 따라 이름이 다를 뿐이잖아요. 자, 이 소송에서 옹고가 이길까요? 피고가 이길까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모릅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 등기를 받아줘야 되겠어요? 각하시켜야 되겠어요? 가처분이 분명히 금지사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 담보 설정,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뭐예요? 가짜죠. 아까 가등기 쓸 때도 다른 등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이 등기를 뭐 해서는 안 돼요? 각하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처리는 한다고요. 이런 등기를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되는데 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뭘 보고도 가처분 보고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은 신심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하겠어요?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절에 다니면 절에 가서 등 답니다. 기도하겠죠. 누구 이겨라? 갑이 이겨라 해서 갑이 이기면 누구 것 되는 거 병 것 되는 거라고요. 자, 거기 책에 신심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순위번호 5번 병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병은 지금 누구랑 매매한 사람이에요? 갑인데 지금 뭐가 있는 상태에서요? 가처분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등기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요. 병 옆에다 한마디 써놓으시라고요. 신심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인데 자, 이게 어려우면서 중개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무서울 게 없지만 이분들이 본등기라거나 판결을 받게 되면 중간에 있던 건 전부 다 봐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때 중개사는 계약서 쓸 때 봐야 돼요. 반드시 말서로 확실히 확인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중개사고 발생한다고요. 시험에서도 늘 조심하라고 뭘 내주는 거예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인데 일단 가압류, 가처분 오늘 이것까지. 이거 나오면 꼭 이거 떠올리라고요. 이거야. 뭐 하기 전에. 소송 걸기 전에. 그게 만약에 돈 문제로 소송이라면 미리 뭘 거는 거고 가압류를 거는 거고 돈 이해의 문제라면 가처분을 걸어놓고 소송해야지. 이걸 안 해놓고 하게 되면 판결만 받았지 실제로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결과도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사례로 보시고 자, 아래쪽 보시면 경매 등기인데 자, 등기만 읽어볼게요.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예요? 나태한 사람이야.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순위번호 4번 등기 목적이 뭐예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누구예요? 깍두기. 자, 거기까지 보고 이제 매수인한테 뭐라고 브리핑 하시면 돼요? 깍두기가 누구한테 돈을 못 받아서 나태한한테서 돈을 못 받아서 나태한이 부동산에 뭐 넣었다? 경매 넣었다. 그러면 이제 경매 내용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 거기 사건 번호에다 형광펜 넣어 보십시오. 사건 번호가 뭐예요? 2004 타경 423호. 자, 이 사건의 내용을 알려면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사건 번호 치게 되면 기일이랄지 채권 같은 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자, 순위번호 5번 누가 낙찰 받았어요? 돈 되는 물건은 동작이 뜨면 안 됩니다. 김인환산에 받았는데 자,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거기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자, 가볍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김인환이는 소유자가 됐죠. 3월 21일 날 됐을까요? 3월 12일 날 됐을까요? 찍을 때는 팍 찍으라고 그랬죠. 거기 매각 옆에다 187조 써두시면 됩니다. 187조 기억나십니까? 경매로 인한 등기, 소유권 이전은 매각 대금을 안 납하면 등기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며칠 날 소유자가 된 거예요. 3월 12일이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법원이 촉탁해서
3월 21일 날 접수가 됐을 뿐이라고요. 자, 거기까지 놓고 보시면 필요 없는 등기 보이십니까? 4번이 필요 없잖아요. 경매 끝났잖아요. 자, 순위번호 6번 보시면 몇 번 말소. 4번이 이제 말소돼도 되잖아요. 경매가 끝났으니까. 자, 접수일자가 나왔단 말은 이건 뭐 한 거예요? 직권을 한 건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4번, 5번, 6번 묶으신 다음에 이건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촉탁해 준다고요. 경매 등기도 낙찰됐을 때도 경매 끝나면 경매 등기 말소도 누가 다 알아서 법원이 촉탁 말소가 된다고요. 경매 등기는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좀 더 다룰 문제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1시간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1시잖아요. 6주 하는 대신에 잠시 쉬었다가 4장 2절 각종 권리 보존 등기 보도록 할게요.